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수출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 이유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면세점, 롯데그룹이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면세점 재허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롯데그룹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희 차장. 네. 윤상직 장관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동희 차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윤 장관은 엊그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이 7월 달에 수출이 전년도 2014년도 7월에 비해서 14% 이상 뚝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어려워지겠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부진 사장이 연달아서 중국을 방문해 그 많은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호소를 직접 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장관은 이렇게 CEO 중에서도 이 스타급 CEO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이 우리나라 수출, 그런 무역, 그리고 관광 산업을 위해서 직접 뛰는 모습을 보일 때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겁니다. 예. 그냥 올 들어서 CEO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부진 사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변호사.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저렇게 뭐 중국 쪽에서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저렇게 직접 중국 가서 여러 가지 활동까지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것, 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이런 일본 서구 선진국과 달리 오너들한테 많은 힘이 쏠려 있습니다. 예. 이걸 뭐 오너 리스크라고 나쁜 쪽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오너가 힘을 가지고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것만큼 효과가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 같은 거 오너의 결정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도 오너인 이부진 사장은 직접 중국 가서 시장 개척을 하고 관광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런 거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뭐 SK 최태원 회장도 얼마 전에 사면 받자마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정치권에서 재벌기업 얘기도 나오는데 재벌들 입장에서 재벌기업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야, 재벌이 그래도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 많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부진 사장처럼 직접 본인이 나서서 세일즈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CEO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롯데로 한번 가볼 텐데 롯데가 보니까 국감 증인, 국회에서 이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 총수들이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은 아무래도 이번엔 출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다른 네. 분들이야 뭐 이제 좀 손봐주기식 국감 증인 채택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쭉 빠졌고, 근데 보니까 신동빈 회장도 이번에 빠졌어요. 무슨 네. 사정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김무성 대표가 보여주기식으로 자꾸만 오너들을 불러내는 건 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 사실 국감 시즌만 되면 지금 국회가 난리지 않습니까? 국감 예. 증인에서 어떻게든 우리 CEO를 한번 빼보려고 온갖 로비와 이런 게 많은데 당연히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로 했겠죠. 롯데그룹도 지금 혹시 국감 자료가 뭐가 나오는 게 있는지 저한테도 막 전화가 와요. 예. 혹시 우리 뭐 누구 불러내는 거 없냐? 예. 우리 혹시 뭐 유통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오는 게 없냐? 미리 막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 이 오너들을 부르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데 계속 일관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제 보면 이번에 야당에서는 롯데 쪽을 신동빈 회장을 불러내겠다는 상임위가 7개 상임위에 걸쳐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예. 여러 군데 우리도 불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상당히 이번에 형제간 이 경영권 분쟁을 놓고 국민적인 많이 실망과 좀 약간 분노 이런 거를 샀다라는 것에 좀 편승하는 이런 대목도 있고, 또한 이른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라면서 어떤 재벌 때리기 이렇게 하려는 야당 의원들이 7개 상임위에 걸쳐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아까 김무성 대표도 했지만 무분별한 기업에 대한 증인 채택은 기업의 활동을 지금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압축하자. 그래서 지금 정무위, 원래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공정거래위원회를 관할하는 것이 이제 정무위인데, 이 정무위가 17일 날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17일 날 하려면
되게 일주일 전까지는 이제 증인의 경우는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소환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자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 아직은? 예, 아직 시간이 예. 있기 때문에 정무위로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는 아니지만 증인 단일화, 그러니까 예. 소환 단일화를 해서 신동빈 회장을 그 정무위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새누리당이 야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동빈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답을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한 발짝 뒤에 있는 기업 총수를 굳이 부르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롯데는 이번에 국민들 그런 많은 관심 그리고 또 공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다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까지 가세를 한다면 증인 채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희 차장. 네. 근데 지금 롯데그룹이 상당히 지금 좌불안석이라면서요. 바로 이 면세점 때문인데 어떤 곳이 지금 재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거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롯데로서는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이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곳이 바로 롯데의 소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공동 본점 그리고 월드타워점 이 2곳이 12월 달에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SK가 갖고 있는 워커힐 면세점 그리고 신세계의 조선호텔 면세점도 각각 이 연말까지 모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산그룹에서도 두산타워의 면세점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롯데 쪽에서는 계속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면세점 2곳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시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 면세점이 특허로 운영된다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특허라고 하는 게 뭐 별건 아니고요. 특별한 어떤 권리를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즉 아무나 면세점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면세점 사업이라는 건 결국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업장에서는 관세법상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관세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롯데가 12월 22일 소공점이 만료가 되고 31일 날 월드타워점이 완료가 됩니다. 즉 롯데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 대형 면세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면세점이 각각 별도로 특허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이번에 경영상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지만 면세점 심사할 때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결국 관세청에서 롯데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이 2개의 면세점을 롯데가 전부 다 유지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차지하고 하나는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 3가지 경우의 수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보니까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뭐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롯데도 이 비중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한 개라도 특허를 뺏기게 된다면 경영에 타격이 상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롯데가 지난해 그 면세점 운영을 통해서 올린 매출이 4조 원이 넘습니다. 4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엄청나네요. 전체 면세점 시장에서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신라에서도 31%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두 기업에서만 면세점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근데 국회에서 이 면세점에 대해서 재벌에 주는 특혜 아니냐. 이 제도도 좀 바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지금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 관세법을 좀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즉, 그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면세점의 제어가를 좀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면세점이 지금 신라, 롯데 이 두 업체에만 실질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공정 경쟁에 어긋나는 것이다. 조금 기회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이 좀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돼서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롯데 또는 신라 둘 중에 한 곳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 지금 면세점 제도는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대목이 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보면 일본은 그렇습니다. 작은 상점들도 다 면세점이 바로 있죠. 그건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대규모 몇 개의 장터만 해놓고 여기에 이 롯데 해줄까, 혜태 해줄까 말하자면 대기업 특혜를 관료가
정부가 관료들이 허가권을 쥐고서 그 특혜를 누구한테 주느냐 갖고 지금 게임을 하는 이런 양상인데 실제로 보면 관광객들 이렇게 많은 우리가 요커들 보면은 예. 이 와가지고 많은 이 소수의 이런 제한대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성이 떨어지죠. 예, 많은 부분 가서 물건을 사도 나중에 공항 가가지고 길게 줄 서가지고 면세 환급 받으려고 줄 서가지고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객 유치 경쟁력에서도 일본에 뒤지는 요인인데요. 실제로 보면 곳곳에 많은 중소규모들이 말하자면 골목 면세점을 더 허용을 해가지고 어디서든 관광객들이 쉽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이런 특혜 논란도 불식하고 실제로 관광객 유치에도 경쟁력 있게 대응하는 예. 이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이 아주 우리 면세점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